고조선 시기의 독특한 유물로는 팽이형 토기와 고인돌, 비파형 청동 단검을 들 수 있다. 팽이형 토기는 청천강 이남부터 한강 이북 지역에서 주로 발굴됐던 고조선 시기의 대표적 토기이다. 그런데 고조선의 특징적 유물인 이 팽이형 토기가 1961년 진화의 산동반도에서 발굴되었다. 산동성, 황하 유역의 선사유적지, 능양하를 발굴하던 진화의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팽이형 토기 11개를 발굴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을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200년으로 추정되는 대문고 문화의 유물로 파악했다. 우리에겐 생소한 대문고 문화는 용산 문화 이전에 이미 산동반도에 존재했던 동익의 문화를 말한다. 대문고 문화는 산동성 중부를 중심으로 강소성의 회화 북부에서 발해의 남한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안위성과 하남성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지닌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굴된 팽이형 토기의 상단에는 이상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연구 끝에 진화의 학자들은 이 능양하의 토기 문양을 아침단이라는 한자의 기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단 아래에 산을 합성한 한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양의 의미는 기존 한자 체계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발굴된 팽이형 토기가 고조선 시기에 보이는 독특한 유형의 토기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용하 교수는 고조선 아사달 문양이 새겨진 산동 대문고문화 유물이란 논문에서 이 능양하 토기의 문양이 바로 고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 독특한 문양은 아침을 뜻하는 아사와 양지 바른 산을 뜻하는 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문고 문화는 바로 이런 고조선 문명권의 영역 아래에서 동이족이 세운 문화라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신용하 교수는 문양에서 보이는 동그라미는 태양, 그 아래 모양은 구름 또는 바다를 상징화한 것이며 이를 합친 문양은 옛 고조선 말로 아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아래에 있는 문양은 양지 바른 산을 의미하는 달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두 문양을 합치면 고조선에서 나라와 수도를 뜻하는 아사달이 되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 조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아사달을 지칭하는 문양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랫부분에 산이 생략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산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하였으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신 교수는 논문에서 진화의 학자들은 한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사달 문양을 단순히 한자의 기원으로만 간주했으며 팽이형 토기가 고조선의 토기라는 사실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같은 문양의 토기가 주변에서 11개나 출토됐고 고구려 벽화에서도 이 문양이 발견됐다는 점은 이 문양이 고조선의 문양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사달 문양은 놀랍게도 몽골과 부리아트 공화국의 국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옛 몽골 제국의 국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순서와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 아사달 문양과 유사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몽골인의 문자인 소연보 문자로 구성된 이 문양 속에 태양과 달은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이 담겨 있다. 그 밖에도 티베트의 전통 문양과 카자흐스탄의 국기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달 문양이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진화의 역사학자 부사녀는 그의 논문 이하동 서설에서 태호, 소호, 전욱은 동이족이라고 주장했다. 진화의 학자들은 태호족이 동이족의 선두로서 진화에 들어온 시기를 5800년 전에서 4800년 전으로 보고 있다. 태호족에 뒤이어 산동반도로 이주에 들어간 고조선의 이주민은 소호족이었다. 그들은 태양 숭배와 새 토템을 갖고 들어가서 산동반도의 곡부 지방에 정착했다. 대문고 문화를 창조한 주체는 소호족이었다. 하상조 3대 및
3대의 전기 무렵엔 대체로 동서에 다른 두 개의 계통이 존재했다. 이 두 계통은 대치하였으므로 투쟁이 발생하였고 투쟁하였으므로 혼합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 혼합에 의해서 문화의 진전이 있었다. 이와 상은 동쪽 계통에 속하고 하와 주는 서쪽 계통에 속한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산동, 산서, 하북, 하남성 동부, 강소성 북부, 안위성 동북에 살던 동이족은 조선족이라고 보았다. 산동성의 치박에는 1930년대까지 대형 개석식 고인돌과 탁자식 고인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에 의하여 모조리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산동반도에는 고인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고인돌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한서에 실린 내용이다. 한서의 저자 방고는 고인돌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사서에 기록했다. 한나라 소재 원봉 3년에 태산 내무산 남쪽 기슭에서 수천 명이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성들이 가서 이를 보니 커다란 돌이 스스로 세워져 있었다. 높이는 한 장 5척이었으며 크기는 48아름이며 땅속으로 8척이 들어갔는데 3개의 돌이 발휘되었다. 돌이 일어선 곳에 흰 까마귀 수천 마리가 몰려 있었다. 방고가 기술한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한 장 5척이므로 당시 한 척으로 계산하면 약 3.5m가 되고 깊이는 1.86m가 된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탁자식 고인돌이며 다리가 3개인 것으로 보아 한쪽 받침돌이 이미 파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륙의 동해안 지역에는 약 5,800년 전부터 2,400년 전까지 고조선 이주민들과 동이족들이 세운 다수의 자치적 소분국들이 형성되어 고조선 문명권의 서남부 일대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후한서와 두시통전에 모두 동이 구종을 우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땅이 한해 낙랑 현토군 지역에 있었다. 그런데 서경우공의 청주를 설명하면서 맨 먼저 우이를 언급한 것을 본다면 조선 구려 등 여러 나라가 우임금 시대에 실질적으로 모두 청주 지역에 있었다. 이 자료는 구이가 곧 우이이고 우이가 바로 고조선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과 구려가 옛 청주 지역인 산동성,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한이 위만조선의 땅에 세운 낙랑과 현토가 이 지역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이족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동해안 일대, 남만주, 바레만 일대, 한반도 북부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했다. 긴 역사에서 조선과 진화의 경계는 전진하고 물러서기를 끝없이 반복했다. 이 문양을 새긴 사람은 산동반도에 살던 동이족이었고 아사달족, 조선족이었다. 산동지방의 대문고 문화가 고조선 문명권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팽이형 토기와 아사달 문양은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토기에 자신들의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이다.